최신 비대면 사기 방법과 또 예방법, 대처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오늘 특별히 사기 전담 검사님의 사이버 수사대 경위님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함께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데요. 확실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티벗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최신 비대면 사기의 유형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주변에 엄마들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엄마, 나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하면서 접근하는 지인 사칭형 사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날 오후, 영희 씨는 아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엄마, 나 아들. 아니 회사에 있을 웬 문자를 다 주고? 내가 출근길에 주차하다가 옆에 차를 살짝 긁어서 물어줘야 되는데 수리비가 97만 원이래. 아니, 수리비가 97만 원을 입금하라고? 아이고 어쩌다 조심 좀 하지. 아휴 이놈의 자식. 급한데 엄마가 대신 입금해줄 수 있어? 빨리 좀 부탁해요. 그래 알았어. 어디로? 아들과 똑 닮은 말투에 의심하지 않은 영희 씨. 곧바로 수리비를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엄마. 아까 돈 보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어? 어? 무슨 소리야, 돈을 보내다니. 너 아까 그 차 긁어서 물어줘야 한다며. 그래서 돈 입금하라고 그랬잖아. 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엄마. 뭐? 네가 그 대한은행 그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랑 다 보내줬잖아. 엄마, 나 대한은행 안 쓴다고. 뭐? 아니 그럼 내가 어디다 보낸 거야? 친인척을 가장한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고, 야 정말 저 내용인즉슨 사기꾼이 아닌 내 아들이 아닌 사기꾼이 내 아들인 척하면서 저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아들이 급하다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님, 예. 주로 성인 자녀를 둔 5, 60대 노인들이 주로 많이 당하는 사기입니다. 그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그 신분증이나 아니면은 그 신용카드 이런 거를 보내달라 하든지 아니면 지인인 경우는 문자를 보내서 카톡에 그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URL 인터넷 주소 URL을 터치하게 하거든요. 그걸 터치하게 되면은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아이고야. 근데 뭐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이 쉬운 세상이라고 해도 톡 아이디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경위님. 네, 범죄자 입장에서 톡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흔한 방법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자 과연 내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 당연히 알죠. 주소, 전화번호, 내 회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관계며 가족의 회사라든가 학교까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선물 준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를 쓰기도 하고 쇼핑을 하다가 그 몇 푼 아끼겠다고 할인 쿠폰을 받으면서 또 개인정보를 쓰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으로 유출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비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미 카톡 프로필 사진은 물론 내 자녀의 말투 그리고 존칭을 어떻게 하는지 엄마인지 어머니인지 그것까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개인정보를 좀 소중히 여겨야겠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내 신분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은행을 가서 사인한 것도 아닌데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가 있을까요, 검사님? 예. 그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그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좌 통합 관리가 되거든요. 오픈 뱅킹. 그래서 내가 그 신분증으로 그 통장을 하나 개설하게 되면은 다른 통장에 있는 그 돈까지 한 곳으로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몰래 그 피해자 몰래 그 절취한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다른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쓸어서 인출해 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거기다가 그 사람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까지. 돈을 빼갑니다. 예. 이 자식이나 가족들이 이 곤란한 상황에 당하게 되면은 부모님은 그냥 맨발 벗고 막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당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냥 예방 대책으로 그냥 센
예방주사 한번 딱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네, 변호사님. 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그 신분증이나 금융거래 정보, 금전을 요구하면 전화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되시더라도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조건 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니까 불분명한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악성 앱이 깔리거나 본인의 정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검사님 이어주시죠. 예. 예. 평소 나의 개인 정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에 그 주차된 차에 그 연락처, 휴대폰 번호를 써놓고 가는데 네. 어떤 범인은 그거를 갖다가 모아서 번호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팔아먹습니다. 어머머머.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개인인 경우에는 그 외에도 뭐 경품을 준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렇게 자기 또 개인정보 혹해가지고. 유출하지 넘기죠.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또 거기에 직원들이 또 그 누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킹을 당해서 또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드 한도, 예? 그 통장에 계좌 한도, 그 인출 한도는 정해놔야 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고요. 앞서 지인사칭형 사기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아마 이런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돈을 다루는 만큼 금융사기를 최전선에서 접하는 은행. 바로 재작년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던 일이 있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농협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안아람이라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은행을 자주 방문하던 한 고객이 망설이며 5천만 원 상당의 고액 인출을 요구했다는데요. 평소와 다른 모습의 금융사기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현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드리면 안 될 것 같았고 일단은 경찰을 불렀고요. 경찰에 신고한 후 하람 씨는 조심스럽게 고객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신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납치됐다고 아버님께서 이제 쓰시더라고요. 되게 떨리는 손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뭔가 아드님과 연관이 있구나 해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그 아버님이랑 친하신 분들, 그분들 번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아드님이랑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고 이제 아버님께 아드님이랑 통화가 됐다고 메모를 남겨드렸어요. 고객을 안심시킨 후 무사히 돌려보내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안하람 씨.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물어도 봐주시고 그래서 조금 보람이 있었어요. 아유, 은행 직원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큰 사고를 막았는데 근데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막상 내일이 돼서 뭐 아들이 납치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 아들이 납치됐다 혹은 내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서 교통 그 수술비를 달라고 입금하라고 하면 안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쉽지 저희 않죠.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빠 이름을 대면서 딱 엄마가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더니 유혁준 씨 어머니 되시죠? 하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유혁준 씨가 유혁준 씨 친구가 사채빚으로 5천만 원을 썼는데 그 5천만 원을 요리조리 안 갚고 몇 달째 피해 다니다가 잠적돼서 할 수 없이 보증을 쓴 유혁준 씨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엄마 살려주세요 하는 실감나네요. 소리와 네. 때리는 소리. 어머. 가 나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잡혀 있다는데 그러면서 범죄자가 말합니다. 오늘 중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유혁준 씨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어머니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0만 원밖에 없고 제 딸한테 연락해서 보내드리려고 할게요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빨리 입금을 하기 위해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 다행이야. 네.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 보이스피싱의 이 특유의 이 말투가 있거든요. 고객님
고객님 통장은 지금 대포 통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이 금방 이게 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변 말투나 어눌한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옛말입니다. 요즘에는 표준어를 쓰고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고요. 말투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화를 막상 받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나 문자, 카톡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의심되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내 자녀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 자녀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네. 범죄자의 공범자가 내 자녀에게 통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답답하죠. 내 딸은 아프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납치됐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잘 어떻게 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112로 전화하시면 네. 저희 경찰이 확인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